자, 월요일장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상승해 보였었던 은행주들 소폭 약세 구간도 철강주들 계속된 조정 보이고 있고요. 건설주들도 오늘 하락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개장 특징주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시내 면세 사업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성공을 한 면세 사업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의 종목도 오르는 가운데 롯데쇼핑의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탄력이 초반 대비 둔화되면서 0.88% 상승한 22만 8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선정에 탈락한 SK네트워크와 호텔신라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SK네트워크의 주가 현재 구간에서 2%대 조정받으면서 6,86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농심의 가격 인상 여파와 함께 삼양식품의 주가 오늘 탄력이 좋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42,700원 선까지 오르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호조를 나타낼 것이며 내년 실적도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분석과 함께 주가 장 초반 상승세 나타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으로 탄력이 줄었습니다. 14만 9,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STX 엔진 631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습니다. 3.57% 현재 오르고 있고요. 6,67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핫텍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크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유상증자 결정 소식도 함께 전해졌었죠. 현재 주가는 8% 넘게 오르며 12,8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전직 임원의 배임 혐의 소식과 함께 주가 하락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8% 넘게 하락하며 5,18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탄력이 양호한 편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트룩시마의 유럽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7거래일째 주가가 상승 그려냈고요. 오늘은 이런 소식 대비해서 주가가 크게 탄력받지 못한 채 현재 107,6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 SK머티리얼즈 탄력 괜찮습니다. 사업 다각화 소식과 함께 이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고요. 현재 주가 2.53% 오른 17만 4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장 첫날 크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1,700원 대비해서 주가는 현재 3,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11% 하락 흐름으로 나타내고 있죠. 공모가 1,700원이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 플랫폼 이 다원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4% 넘게 오르며 43,2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양장 오늘장 분위기는 보합권의 등락을 반복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낮고요. 특징주 쭉 한번 점검해봤는데 이들 종목군 이번 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미리 좀 점쳐보면서 특징주 전략 챙겨볼게요. 김태환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셨나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SK네트워크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K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앞서 유 의원님과 김 팀장님도 일부 좀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면세점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선정이 되어진 이후에 SK네트워크와 호텔신라가 추가 사업자 선정에 실패가 되면서 또다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여하튼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과열 경쟁되는 이 면세점 사업자가 과연 얼마만큼 수익성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일단 SK네트워크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7,500원이죠. 7,500원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 압박 때문에 주가가 5개월 연속 계속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에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6% 이상 급락을 했다가 주가가 좀 낙폭을 축소시켜주면서 이제 2%대 하락률, 1%대까지 하락률을 좀 이제 축소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일단 SK네트워크가 새로 어떤 신성장의 어떤 동력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일단 실패가 되면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면세점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요. 자, 여하튼 일단 SK네트워크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는지 이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보통신 사업의 안정화와 더불어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렌트카 사업 부분의 또 성장성 이런 부분과 함께 패션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 이슈의 급락 이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낙폭이 좀 축소가 되어졌지만 기관들이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에 가담을 해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가 기관들이 다시 한번 재차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지 않는 시점 속에서 7천 이하권에서 다소 좀 시간적인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 악재는 일단 피해가는 것이 좀 좋겠죠. 낙폭이 좀 축소가 되어지고 장중한테 반등이 들어온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수렴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기관들의 매수세 여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의 안정화와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충분히 저가 메리트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6천 원 정도 중반선 이하권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도 유의한 종목이 바로 SK네트워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펴볼 종목은 한신기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될 텐데요. 국내 공기 압축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글로벌 강소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신기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좀 급등 요인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에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자사주 처분을 사재를 털어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의 지분율이 20.9%까지 높여놓았고요. 이대 주주 스틸링의 지분율이 14%입니다. 따라서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하면서 다시 한번 적대적 M&A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재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안정된 그 영업이익과 함께 안정된 재무구조도 좀 견실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도 시총 대비 한 30%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좀 좋고 또 사업성적인 부분에서도 안전히 이익을 내다 보니까 이 같은 적대적 M&A의 이슈에 좀 불거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주가 같은 경우가 시초가보다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3,300원대를 넘기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가는 달리 좀 둔화되어지면서 3,135원, 5.9%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좋고 또 안정적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인 만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주가 자체가 단기적인 이슈에서 오늘 급등 이후에 좀 탄력이 둔화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 관점도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일 3,300원 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성 물량들이 출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100원 정도의 익절가를 좀 설정해놓고 나서 그 이상권에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나서 3,100원의 가격대가 지지가 되어진다면 좀 갖고 가시는 전략 자체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3,100원 선의 가격대가 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최근의 저점 구간이죠. 2,900원 정도 중반선 전환 시점에서는 또다시 저가 매수 관점도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잘 좀 지켜보셨다가 변동성이 큰 만큼 이와 같은 적절한 익절가와 저가 재매수 관점을 타이밍을 잘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챙겨주실 것 같고요. 이 위원님께서는요? 네, 오늘 두 종목 국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업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현대해중공업이 이란에서 대규모 수주를 하면서요. 또 한번 조선업종이 좀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요. 벌써부터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가 수주에 대한 시각이 벌써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선업종은 2017년에도 수주뿐만 아니라 생산 그리고 건조죠. 건조라든가 수출, 생산 모두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펀더멘탈보다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대응하자. 수익이 나더라도 그것은 적극적인 매출과 적극적인 수익성 계산보다는 다분히 원가 절감과 결국은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에 불과하다는 점도 꼭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적 대응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갖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의 상승에 따른 부담이 바로 한국전력을 다시 한번 좀 억누르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역시 누진제에 대한 개편이 두 차례 걸쳐서 올 여름 지나면서 했고 이번에 겨울철 앞도 또다시 이슈가 된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관점에서 한국전력을 바라봐도 좋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고배당에 대한 대표 주자인데 역시 SK텔레콤과 더불어서 고배당 관련 대형 주식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전력은 다시 한번 매수할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 전략 양쪽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전문가님, 어떻게 저희 전략 챙길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는 주 초반에 보합권 정도의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트럼프 랠리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이나 또 엔저 효과에 따라서 일본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국내 증시도 최근 들어서 낙폭 과대된 개념을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해외 증시의 상승폭은 좀 많이 떠올랐던 만큼 일정 부분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거는 수준으로 금주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면 국내 증시 자체도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실적지 위주의 중소형주 위주의 저가 매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이제 또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네요. 이 위원님께서는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변수는 달러의 강세가 어디까지 가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년 이후에 다시 달러가 주춤거릴 거라는 주장도 많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달러의 강세, 즉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우리 시장, 특히 우리 주시장의 수급에는 악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달러는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꼼꼼하게 흐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MTN 이향영 전문위원과 MTN 김태환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꾸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